네, 안녕하세요. 지은주 선생님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여러 가지 어머님들한테 독서 토론 지금 우리가 하는 친구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하게 될지,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이고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토론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독서랑 글쓰기, 말하기를 같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론 수업을 사실 메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토론, 거기에다 이제 논술이 이제 기본으로 사실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좀 더 효과적일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랑 이제 수업하는 친구들이 매주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매주 수업하는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긴 한데,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수업하거나 두 번 수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네 번 수업하는 친구들하고 비교해보자면 사실 진도가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토론 대회에서 수상을 한다는 거는 토론을 굉장히 그 학년, 뭐 학생들 수준에서 굉장히 잘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론에 어떤 수상을 할 만한 실력이다 그러면 만약에 100이라고 뒀을 때 그 100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님들 상담하게 되면은 이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텐데, 디베이트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기 위한 단계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크게 보자면 입론서 작성, 그리고 반론서 작성, 그리고 교차조사 및 토론 형식에 대한 이해와 실습, 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은 이 입론서 작성 단계예요. 이 입론서 작성 단계, 그리고 나중에 입론서를 잘 쓸 수 있게 되면 반론서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토론 대회를 준비하면서 교차조사 및 토론 형식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제대로 연습을 하게 될 텐데요.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사실 토론 대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니까 토론 전체에 대한 실력 한 100이라고 뒀을 때 한 7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70 이상인 경우는 빼고 0에서 70까지 사이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 상담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1, 2, 3, 4, 5, 6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학생들의 어떤 수업의 레벨, 혹은 진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론서 작성 단계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책을 읽어왔겠죠. 그래서 그 책을 읽어왔고 그 내용으로 우리가 토론 수업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입론서를 작성할 때 총 입론서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논제 이해, 논제 제시, 뭐 논제 배경 써야 되고, 용어 정의하고, 주장 정리하고, 근거 찾고, 근거 작성하고, 이 과정이 이제 입론서에 들어가는 구성이에요. 근데 그 구성을 가장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거를 작성하는 게 이 전체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낮고 쉬워요. 그런데 선생님, 논제를 이해하고 논제를 제시하는 과정이 없이 어떻게 근거를 작성하냐. 입론서를 작성을 할 때 선생님이 이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뭐 논제 이해하고 논제 제시하고 주장 정하고 근거 찾고, 이 과정을 선생님이 해주고 근거 작성하는 것만 친구가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입론서를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논제 이해를 다 시켜주고요. 주장도 3개를 다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주장에 해당하는 근거까지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근거를 바탕으로 이 친구는 글만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장 쉬울 수 있겠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친구는 선생님이 찾아준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글을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주장을 생각하거나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글감, 그러니까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장과 근거는 선생님이 찾아줬고 이 친구는 혼자서 글을 쓸 수는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글을 이제 좀 잘 쓴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은 이 친구가 혼자서 글을 잘 쓴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는요, 근거 찾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 찾고 근거 쓰는 것까지 잘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장을 정하는 거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근거 작성하는 거를 완벽하게 하는 1단계 친구가 완벽하게 근거를 쓸 수 있게 된 다음에 근거 찾기를 시킬까요? 그렇진 않아요.
근거 작성하는 걸 또 100이라고 둘게요. 그럼 거기서 한 70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30% 정도만 오류가 나고 70%가 맞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거를 찾아준 것에 대해서 작성하는 걸 할 때 친구들이 한 100에서 30에서 40밖에 못해요. 그럼 그걸 제가 측정을 해보고 한 70, 80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70에서 한 80 정도가 된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뭐 20, 30 수준 정도로 해요. 그러면 그거를 또 저랑 같이 계속 연습하면서 70, 80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죠. 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제 숙제를 내주고 또 숙제 내용을 봤을 때 근거 찾기가 한 70에서 80 정도 됐다.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는 게 한 30% 정도만 더 채워주면 되겠다라고 하면 그 단계에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수준을 높여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각 단계별로 수업이 있었잖아요. 아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고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한 2달씩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2달이라는 거는요. 사실 어떻게 설명하면 맞냐면 한 달에 4번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주 1회씩 수업을 하고 그 얇은 책으로 2주씩 한다고 했을 때 2달씩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친구가 근거를 작성하고 요 근거 작성하는 거를 마스터하는데 2달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총 8차시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혼자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또 8차시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주장을 정할 수 있는 시간 정도가 되려면 또 8차시가 걸려요. 2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집중이 잘 되는 학생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하는 학생들은 한 6개월 정도면 이제 입문서 작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잘 못한다라고 하면 막 1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어디서 걸리냐면 여기 근거 작성, 뭐 주장 정리 여기서 이제 계속 걸리는 거죠. 제가 2달이라는 포인트가 8차시 수업이라는 전제 하에 깔렸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 친구들, 저랑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수업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8차시,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데 총 16차시가 걸리는데 그러면 뭐예요? 벌써 1년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1년이 잡히고 1년 반 정도 이렇게 잡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사실 좀 극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숙제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열의를 보이는 경우에는 또 뭐 1년이면 또 될 수도 있어요. 1, 2단계를 마스터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계속 내가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차시 수업을 하는데 한 주에 2번씩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되겠죠. 굉장히 집중돼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방학 때 특강 같은 걸 하는 이유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확 몰아서 좀 제대로 이해하고 까먹는, 손 쉴 시간 없이 그냥 바로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좀 집중해가지고 그 기간을 좀 압축시키는 게 좋은데, 근데 늘리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은 팀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 간에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커요. 차시를 늘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보나 봤는데 온라인 수업을 어느 정도 좀 보충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실시간 인터랙션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꼭 오프라인 수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그거는요 바로 토론이에요. 토론하는 거는요 100%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뭐 눈빛, 제스처, 막 생각까지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오프라인으로 안 해도 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사실 그 글쓰기 하는 단계, 그러니까 입문서를 작성하는 단계는 그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단계예요. 근데 글을 쓰는 단계에서는 사실 아이들이 글을 쓰는 시간이 한 3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을 아이들이 듣고 이해해서 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글 쓰는 시간이 3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글 쓰는 시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혼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글 쓰는 시간이 하여튼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 글 쓰는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을 것 같고 학생들끼리 조금 떠드는 시간이 있어요, 확실히.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수업하는 이유가 친구들 만나서 조금 친해지려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요즘 학원에 가는 게 뭐 꼭 학원에서 뭐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도 만나고 좀 놀기도 하고 막 그런 면 때문에 사실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도 조금 아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도 조금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수업 시간 내에 사실 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아낄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왜냐면 쉬는 시간을 자기가 정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1시간짜리 영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한 10분 듣고 자기가 쉴 수도 있고 또 10분 듣고 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자기가 셀프로 시간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온라인 수업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장점이 있거든요. 내가 영상을 보면서 모르는 부분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다 녹화를 해놓잖아요. 녹화해서 이제 인터넷 강의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강의를 보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